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시크릿을 깨닫다입니다. 좀 두께가 좀 있어요. 책이 되게 예뻐요. 이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지원을 해주신 책인데요. 카밀로 지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네. 뭔가 비밀을 가득 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죠. 이 책의 지은이 카밀로는 10대 때부터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서양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공부하며 수행했다. 2005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스페인 갈리시아의 엄률 시토에 소속 산타마리아 대 소브라도 봉쇄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2011년에는 종신서원을 발하고 900년이 넘는 수도의 역사상 두 번째 한국인 남자 종신서원자가 되었다. 저는 이름이 카밀로라고 해서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가톨릭 수도자 출신이지만 동양의 핵심 영성인 비이원론의 수행자이며 현재 네이버 카페 비이원 시크릿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막 그렇게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비이원의 신비, 만남의 시작. 여기 이제 상황이 묘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졸린 몸을 일으켜가지고 한 여자가 일어나는데요. 산더미처럼 남은 대출이랑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있다고 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책상에 세워둔 액자를 바라본다. 액자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조잡하게 그린 10억짜리가 꽂혀있다. 10억짜리 지폐를 그렇게 꽂아놓고 아침마다 봤나봐요. 그것을 보고 빙긋 웃기도 하고 눈을 감고 무언가 상상할 때도 있다. 무얼 상상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아주 그녀에게 기분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오늘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이네.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나오는 억양이다. 그녀는 100일 전부터 소위 끌어당긴 법칙, 네빌링 등으로 불리는 시크릿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시크릿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접한 그녀는 자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부자가 된 거를 상상을 하고 실제로 그 기분을 느껴보고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실천을 해왔는데, 도통 돈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녀 스스로 정한 시크릿 마감일이 당장 오늘인데도 말이다. 실망스러운 기분을 애써 부정하면서 출근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내 기분이 언짢았다고 하네요. 날씨가 덥고 습한 데다가 정류장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글거렸다고 해요. 그녀는 문득 시크릿 기술을 이용해 매번 자리에 앉아 편하게 출근한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100일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자잘한 시크릿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녀가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한다. 버스가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내가 탄다. 자리도 아주 많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뒀네. 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녀가 타야 한다는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들리고 상상한 대로 그녀는 기대를 했습니다. 몇 분쯤 지나자 저 멀리서 버스가 달려왔는데, 이게 웬걸. 버스 안엔 승객이 가득하고 이미 콩나물 시루가 되어서 정류장에 정차하지도 않고 매캐한 매연만 남긴 채 저 멀리 달려간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에는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매점에 낡은 현수막이 이렇게 펄럭거렸다고 해요. 다름 아닌 복권 당첨에 대한 현수막이었는데요. 어느덧 매점 사이에 사람들 틈에 껴서 자동 5,000원어치를 샀다고 해요. 아마도 그녀는 100일째인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그녀의 소원을 꼭 이루고 싶은 것 같았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며 무언가 회상하는 것 같다. 2달 전에 가족들한테 호언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시크릿을 설명하면서 원하는 거는 뭐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그저 상상만 해보라고요. 그녀의 남동생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 상상만 하면 왜 이루어지는데? 누나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누가 뭐 때문에 세상을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말이야.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녀는 부끄럽게도 거기에 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스스로 실천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권유도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것의 원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탓이었다. 대충 얼버무린 다음에 이렇게 동생한테 말했다고 해요. 다들 몇 달 있다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나 마.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고 해요.
저녁에 그녀는 또 로또를 당첨을 받는 거를 또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느끼고요. 마치 현장에서 내가 로또를 수령하는 것처럼. 냄새, 시각, 청각, 그 모든 걸 생생하게 상상을 했는데요. 자, 이만하면 됐어. 확인해보자.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더니 웬걸 또 꽝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0일간 부단히도 노력했다.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기 위한 노력은 노력도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노력한 것은 그녀 안에 있는 의심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 의심은 시크릿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저 원하는 대로 내 현실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시크릿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적어도 그녀가 알기론 그랬다. 그러니 불신과 의심은 그녀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의심을 버리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대체 뭐가 잘못했을까? 상상을 덜 생생하게 하는 바람에 그녀의 잠재 의식에 간절한 소망이 닿지 못한 것일까? 그러던 차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아빠의 친구분이 전혀 모르는 목소리가 아빠의 친구분이라고 밝히면서 자기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뒤로 연락이 잘 안 됐어서 아마 자네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듣자고 하니 시크릿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잘 안 돼서 낙심을 했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수도자가 바로 카밀라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 분이죠. 이번에 나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수도원에서 나왔다네. 바로 제대로 된 시크릿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의 아버지는 시크릿을 믿지 않지만 이 딸이 믿는다고 하니까 막 반가워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녀는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란 것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분 뒤 그녀는 광대가 봉긋하게 솟을 정도로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수도사 카밀라랑 릴리의 제대로 된 시크릿 수업이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뒤에는 릴리와 카밀로가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시크릿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약간 다른 책 비슷한 걸로 치면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거기에서도 막 대화로 주고받는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마치 직접 이 친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릴리가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 자네 정도의 열정이라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나? 저는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의 실상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시크릿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네, 얼마든지 대답해주겠네. 저번 통화에서는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셨었죠?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세상에는 한 가지의 원리만 있을 뿐이네. 하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모습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그 두 가지 원리를 편의상 존재의 대원리와 존재의 소원리로 부르고 있다네. 대원리는 주로 구도자들이 구하는 것, 소위 깨달음이라네. 깨달음은 존재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다른 하나는 소원리, 즉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말하네.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 법칙과 같은 것이 이 소원리에 해당하지. 쉽게 말해 대원리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것이고 소원리는 창조의 원리에 대한 것이야. 릴리가 마침 두 가지 다 모두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깨달음을 추구하자니 굶어 죽겠고 현실에만 집중하자니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 가고 사실 죽을 맛이에요. 시크릿 하나만 추구하는 것도 벅차요. 지금껏 시크릿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카밀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대원리와 소원리는 서로 선을 그어왔지만 인간의 이원적인 사고방식의 특성상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또 여겨져 왔죠. 그래서 대원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수도원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추구를 했고, 일체의 세속적인 거는 포기하고 오로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해 왔는데요. 카밀로 또한 수도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행에만 전념했었고, 그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원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 작용한다면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 분리되어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네. 또 시크릿에 통달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릴리 역시 동감하고 진리랑 시크릿의 완성 두 가지를 모두 원하고 또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고사하고 시크릿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나 싶어서 자존감도 날로 떨어지고 있고요. 카밀로가 자네의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단순하다네. 자네는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네. 시크릿이라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지. 그들은 이제까지 시크릿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 근본적으로는 시크릿을 오해하고 있어. 첫 출발부터 아주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지. 몇 년 전 시크릿이라고 불리는 끌어당긴 법칙이 공개되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그 정수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어쩐지 저도 책이나 세미나로 시크릿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암암리에 공유되는 핵심 비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네. 웃으면서 카밀로가 말합니다. 시크릿이 작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시크릿의 내부 원리인 비이원성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지. 이 비이원성의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네. 한데 사람들은 시크릿을 마치 소원 성취를 위한 마인드 스킬 정도로만 알고 있더군. 시크릿은 결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 수준이 아니라네. 오히려 아주 깊은 영성에 속하는 것이며 가히 창조의 원리며 심오한 신비일세. 그러니 비이원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시크릿은 반쪽짜리 시크릿이 되는 것일세.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이원성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이원성과 시크릿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사랑합니다.